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약 2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록한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 일명 롤드컵이 올해도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10월 30일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 T1과 BLG의 결승전은 14,500명의 관중이 모이며 전 좌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 외부 스크린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열기를 더했습니다. 런던 시장 산하 홍보기관 런던앤드 파트너스는 이번 결승이 런던에 약 214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으며 마케팅과 홍보 등까지 포함하면 그 효과는 10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는 지난해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에 이어 올해 롤드컵까지 개최한 런던이 내년까지 총 5,362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은 기록적인 시청자 수에서도 확인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약 1억 명이 결승을 시청했고 중국 플랫폼 빌리빌리를 통해서만 4억 명이 넘는 시청자가 경기를 지켜보며 총 시청자 수는 5억 명을 초과했습니다. 최고 동시 시청자 수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 693만 명을 기록했으며 티켓 수익도 안표 거래까지 포함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장 밖에서도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결승 당일 O2 아레나를 찾은 팬들은 총 3만 명에 이르렀으며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인근 식당과 카페가 팬들로 붐볐습니다. 현장을 찾은 해외 관광객만 1만 명이 넘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취재진이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런던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이번 흥행에는 T1의 활약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T1은 전 세계 롤 프로팀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팀 중 하나로 특히 e스포츠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이 속해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게임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모두에게 더 나은 수도 런던을 위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e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결승에서 T1이 우승하며 사상 첫 통산 5회 우승 기록을 세웠으며 페이커 이상혁 또한 개인 통산 5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e스포츠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800만 명 이상이 결핵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5년 관련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25만 명으로 같은 해 HIV 바이러스 사망자 수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핵이 코로나19를 제치고 전염병 사망 원인 1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WHO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폐에서 발병하며 다른 장기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염되더라도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며 감염자의 약 10%만이 결핵 환자가 됩니다. WHO는 결핵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서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파키스탄이 전 세계 발병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결핵 예방과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총 환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1,08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은 치료가 어렵고 치명률이 높아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제내성 결핵은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의 내성을 가지는 결핵으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심각한 자금 부족 상황에 직면해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연구팀이 곤충 공생 박테리아에서 다제내성 결핵균을 억제하는 항생 물질을 발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오동찬 교수 연구팀은 장지찬 경상국립대 교수, 조은경 백승화 충남대 교수팀과 함께 아레 니콜라이드 A라는 항생 물질을 발굴했으며
이 물질은 기존 결핵균과 항생제 내성 결핵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병변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존의 비살상 무기 및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지원을 고려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북러 간 군사 협력 수준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남북한이 유럽에서 대리전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김대중 조선일보 칼럼니스트는 우크라이나의 남북 대리전쟁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의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 양상이 한국에도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남북한이 이역만리 유럽 땅에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참전으로 인한 한반도 내 갈등이 유럽 대륙에서 확장되는 양상이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김 칼럼니스트는 또한 서구 언론의 보도 방향이 북한군의 참전을 부각하며 한국의 대응을 기대하거나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히 우크라이나 지도층에게서도 이러한 기대감을 느낀다며 한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비전투적 차원에서 지원해왔던 것은 서방 민주주의와의 연대의 일환이었으나 살상무기 제공은 전쟁 참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한이 나토 대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비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같은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는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치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남북전쟁은 순식간에 한반도로 옮겨붙을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요? 라며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나라를 운용하는 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